2배, 3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은 오르는 거죠. 왜요? 끝까지 갈 생각보다는 어느 시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 몰라요? 농림지역일 때는 20만 원 가던 게 못해도 몇 천만 원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세권 땅들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관심 있나요? 여러분들 역세권 땅 주변 많이 관심 있잖아. 특히 서울 주변에는 당연히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 생성이 안 된 이 경기도권에서도 뭐 한 예로 들으면 그 서해안 복선전철 신안산선이 워낙 수도권이니까 다 알고, 서해안 복선전철 들어보셨습니까?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3분 만에 주파한다고 해가지고 서해안의 이제 교통축이 하나의 핵심적인 축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개통 예정이에요. 원래 올해 개통 예정이었는데 이게 사업 속도가 좀 늦어져가지고 2년 뒤에 개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창, 여러분 화성에 송산역 아시죠? 몰라요? 그러면 저기까지는 아시나? 그 안산에 있는 거, 안산에 무슨 역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화성에 국제 테마파크 들어오는 거 아세요? 신세계그룹에서 완전 국제 테마파크 거기다 짓는다고 해가지고 송산 그리시티 들어보셨습니까? 네. 좀 좁게 보고 있는 거야. 토지를 보면 되게 넓게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지역 개발 호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서해안 복선전철 지금 다 연결돼 가지고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신안산선하고 만나요, 이 서해안 복선전철이. 근데 얘도 거의 200km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GTX가 거의 200km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파주 GTX-A 지금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얼마 걸린대요? 20분대인가? 엄청나게 거의 뭐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철역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과 환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개발 방향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역세권이. 이게 이제 발표 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역세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좋냐면 끝까지 갈 생각보다는 어느 시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천안아산역이나 오송역은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나갔겠죠. 근데 지금 역세권 주변의 땅들 얼마 정도 할까요? 평당 못해도 몇 천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기도권, 특히 경강선 있죠? 경강선 아세요? 여주부터 판교까지 지금 이어지는 경강선 개통했잖아요. 그리고 여주에서 또 어디로 연결돼요? 여주에서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이렇게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경강선은 거의 환지 개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주역 있죠, 여주역. 여주역 일대도 이미 환지 개발 발표가 떴고,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 있는 거기 무슨 역입니까? 이천 부발역 아세요? 거기도 이제 환지 개발.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거기에 지가가 비싸요.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보세요. 환지 방식은 땅들을 다시 이렇게 예쁘게 다시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처럼 역세권 주변도 보시면 신도시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개발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만드는데, 대신에 이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내 땅이 만약에 1000평이 있었어. 그러면요, 간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적용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공사하려면 도로도 내야 되고 전기도 깔아야 되고 공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근데 그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나라에서 예산이 좀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환지 개발 방식이 많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비싼 땅들은.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환지 개발로 되면 이분들한테 땅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상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으로 돌려주는데, 처음에는 농림지역이었잖아요, 이런 땅들이.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2배, 3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막 5배, 10배씩 올라간다고요. 내가 1000평이 있으면 보통 주거지역은 간보율 한 50% 정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 공사비용이나 이런 거를 지자체나 국가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 땅으로 돌려받는 거는 한 500평 정도가 되겠죠. 근데 내 땅은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하지만 농림지역일 때는 20만 원 가던 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땅값이 얼마 가겠어요?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특히 이 서울 수도권 주변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400만 원, 500만 원 그 이상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들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은 오르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개발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환지 개발이 유리하지만 이 환지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미 지가가 어느 정도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채비지나 공원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요. 이 채비지는 이제 나중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사업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또 환원시키고,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환지 개발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보율 적용을 받는다. 주거지역 땅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평균적으로. 그리고 상업지역은 더 비싸죠. 여러분,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땅값하고 거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보율이 한 70% 80%도 적용을 받아요. 1000평이면 내 땅을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환지를 해서 준다, 이랬을 때는 700평 800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200평 정도만 상업지로 받는 거죠. 하지만 지가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환지에 대한 개념하고 수용개발 방식하고 정확한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오송역이나 천안역 있죠? 여기는 어떻게 개발됐을 것 같아요? 오송역이나 천안역, 여기 같은 경우도 다 수용 개발이 있어. 역세권 개발은 수용 개발이냐 환지 개발이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 개발은 보통 공시지가에 많이 보상을 해줘야 2배, 3배 요 정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공시지가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긴 쉽지 않겠죠. 근데 오히려 환지 개발로 되면 땅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역세권 땅이라고 했을 때 A, B, C 중에 어떤 땅이 제일 가치가 높아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봤을 때 투자 목적으로 어떤 땅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100m입니다. 100m. 보통 이 100m 있는 땅들은 거의 다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환지 개발로 일어난다고 해도 이 100m는 거의 주차장이나 광장이나 부대 시설 이런 걸로 거의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B, 약간 100m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땅들, 이런 땅들, 그래서 보통 역세권도 직접 역세권이라고 하고 간접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직접 역세권은 500m 안에 있는 땅들을 직접 역세권이라고 해요. 간접 역세권은 한 1km까지를,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범위라고 하면 역에서 반경 한 1km까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수도권에서나 해당이 되는 얘기지, 서해안복선전철 뭐 평택이나 당진이나 홍성 이런 지방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역세권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인구가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500m 이내에 있는 땅들이 그래도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들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까운 데는 거의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상업 업무, 그래서 이제 복합 주거지역, 그 다음이 이제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정도의 범위, 한 100m에서 300m에서 500m 안에 있는 땅들이 지가가 올라가는데, 오송역이나 천안 아산역은 다 농림지역에 있는 땅들이었어요. 절대농지 들어보셨어요? 농업진흥구역, 농사밖에 못 짓는 막 네모반듯한 땅들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수용개발이 된 땅들이에요.